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상황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그 소식 언제 들으셨나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못 들으셨나요? 예, 아직 못 듣고 지금 막 들었네요. 뉴스를 보면 이게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신에 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끝끝내 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네, 일단 그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 전에 정보통신망 근절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이제 추가된 내용 때문에 좀 위헌 시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이제 새 이틀막 3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송법, 방미통일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핵심은 방송법이나 방미통일법은 공정성 부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결국 대놓고 편파 방송해도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거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거나 했을 때 드디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트윗 글도 올리고 했는데요.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 해도 된다는 그런 게 되었고요. 망법은 한마디로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에서 고친다고 주물떡 해봤자, 그래봤자 결국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후속으로 나오는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제는 사실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종의 의견이죠. 사설 이런 거에 관해서도 반론 보도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니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그 당시에 국제적인 언론기구나 이런 데서 굉장히 한국의 언론의 자유도가 낮아진다는 부분에 비판이 있었는데 다시금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 자유롭게 말할 그 권리를 모두 박탈하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말씀도 드릴까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내란 재판부법을 먼저 처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헌 소지를 많이 걷어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위헌 소지를 걷어냈어도 역시 위헌성이 남아있다. 위헌성에 시비가 거는 것을 좀 걷어냈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걷어낸 것으로는 위헌성 시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의 핵심은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그 다음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부를 이런 전담재판부를 둘 거냐 말 거냐도 사법행정의 권한이고 이것을 외부에서 좌지우지 이것을 둬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벌써 위헌의 출발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그 사법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어느 판사가 재판할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을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자체가 사법부의 공정성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첫 번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 말라를 외부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은 없어질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결국은 특정한 재판부를 두고 그 재판부에 반드시 재판을 받아라를 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미리 예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추천을 해서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담 재판부를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은 결국 상소심으로 가면 결국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급심은 전심, 하급심에 관여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심 관여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대법원장이 2심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것은 대법원이 전심에 관여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큰 틀, 3심 제도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독극물은 독극물이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 위헌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뭔가 법으로 규율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금지해야 되고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많이 이제 위헌성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의원님 말씀은 그런 노력과 별개로 이 추진 자체가 위헌 소지가 높다라는 네, 뜻이고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심관여 금지 원칙에도 반하고요.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위헌인데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압박. 한마디로 뭐 이것이 어디가 위헌이고 어디가 뭐 합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들이 이걸 할까? 역시 대법원 말 잘 들어. 법원 말 잘 들어거든요. 지금 줄줄이 예정되고 있는 뭐 법 왜곡죄라든지 판검사를 네. 처벌하겠다는 거 이런 거 다 뭐냐? 내라는 무조건 유죄야. 이거거든요. 그 유죄 안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그대로 무죄니까 더 이상 재판하려고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럼 입법을 중단하고 대법원이 만든 그 예규대로 가야 한다라는 그렇죠. 그거는 입장이신가요? 대법원이 예규를 만드는 것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또 스스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고요. 대법원 예규의 핵심은 판사를 미리 예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무작위 어떤 배당을 재판부가 한다는 무작위 거죠. 배당의 원칙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 야권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일 정도에는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위헌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뭐 법원이나 또는 당사자가 이 헌법재판소의 이 위헌성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판단해야 된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할 수 있는지 보시고 네,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저희도 이렇게 저도 설왕설래하는 이야기까지만 듣고 최종 확정된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뭐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반발하고 뭐 61년 네. 만에 마이크를 끄기도 했는데요. 사실 필리버스터 권한은 지금 우리가 야당이 할 수 있는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사실 뭐 법안도 자기들 멋대로 통과하는 일종의 상임위 표결을 상시하는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강행 통과인데 그런데 이거 자체가를 마이크를 끄고 나서 아마 일제히 모든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끄지 못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 권한이라는 것도 지금 너무 형해화되어 있죠. 단 하루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국민들께 들릴 수 있는 그 하루 연기 정도의 효과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아서 네, 일단 통일교 특검 얘기를 여쭤보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의석수로는 현실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인데 여론조사 상에서는 일단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일교 특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알고 보니까 전재수 장관, 민주당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뭉갰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를 이제 와서 뭐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사가 늦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를 했던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경찰 수사로 맡겨서 되겠느냐.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검이 뭡니까? 특검 권한은 원래 야당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에 가지고 있지 않는 쪽이.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중기 특검이 결국은 그 수사를 지연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을 또 저희가 특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저는 결국은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함께 도와주시면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의 이름도 이제 그 증언 사이에서 언급이 되면서 주말 사이에 또 지난주에 여권 인사들과 좀 설전을 많이 벌이셨어요. 조국 전 네, 장관이죠. 조국 전 장관도- 다른 사람들은 얘기 못하죠. 민주당은 뭐 본인들 걸린 게 있으니까 얘기 못하고요. 뭐 저는 결국 조국 전 장관은, 조국 대표는 한마디로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전재수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타기 하는 용이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천정궁에 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저는 때 그것이 그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는 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사실은 시선을 돌리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어떤 마음이 어떨까라고 언급을 하면서 약간의 연관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거 하려고 특검하고 다 그렇게 뭐 여러 정치인들이 계속 이름이 언급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특검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을 이제 테니까요. 정치인 언급인데 특별히 제 이름을 갖다 앞에다 놓았겠죠. 실질적으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교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반드시 봅니다. 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단 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예. 당 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언급했어요. 금요일에 14번 정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발언에 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당이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뭐 저는 변화를 하겠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늘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보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어떤 변화를 해야 한다고? 뭐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국민과 괴리가 있는 부분을 고쳐가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하나씩 좀 고쳐가야 되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워낙 이제 민주당의 부정적 프레임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여 투쟁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했던 것에서 국민과 가장 큰 괴리가 있었다고 보시는 부분이 예를 든다면 제가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 또 다른 당내에 분란이 될까봐 제가 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도 그래서 따로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셨군요. 몇 가지, 한 3가지 부분, 크게 국민들이 우려했던 3가지 발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발언은 좀 매우 부적절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을 바라보고 있는 세력을 모두 모아야 되는 것은 네. 맞지만, 또 우리가 세력이 다 우리를 지지하게 하는 것과 그 세력의 주장에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본인이 그때도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본인이 그때도 이제 변화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대여 투쟁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뽑은 당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 대표의 변화 이야기가 이제 나오자 당무감사위로부터 2년, 이제 당원권 2년 정지 공고안을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변화하려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부터 정리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저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혁 위원장은 지금은 가만히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저는 그 당원 본인 언급에 대해서 징계를 지금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맞지만 또 본인이 지나친
과한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은 자숙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힘들어하시는 건 이게 당 내홍으로 번질까 그렇죠. 우려하시는.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당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당내에는 가급적 좀 통합하자라는 것이고, 물론 생각이 좀 다르고 저도 왜 저랬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놓고 밖에다 비판하는 것을 좀 자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예. 이번 주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당원 게시판 관련한 당무감사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연말 내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은 뒤에 남겨놔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렇게 봐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당원들도 궁금해하고,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전 당대표도 무조건 이것이 표현의 자유 운운할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정말 가족들이 쓴 것이 맞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당무감사위에서 밝히기 전에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본인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고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예전부터 말한 것이 사실관계는 밝히고 한번 정리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 또 끊임없는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실, 정리는 해야 한다. 정리는 한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또 징계 여부까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징계 드립니다. 여부까지 논의하는 건 그렇지만 당사자가 직접 정리를 할 건 정리를 당사자가 하자. 직접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고. 나이스하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유감과 사과의 표시를 적정히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토크 콘서트 하면서 이제 새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주에 이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하셔서 이제 찍어내려면 찍어내라라는 약간의 선언 같은 것도 하셨는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급도 제가 많이 하면 또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언급 안 하겠는데요. 지금 각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각자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당이 지나친 폭주를 하고 있고, 저는 어제 김민석 총리의 5년이 짧다라는 발언은 결국 그들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냈다고 보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이 붙었는지 북한에 대한 언급도 결국 대한민국이 서야 될 위치를 흔드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는 총결집해서 여당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시기에는 공격하고, 아닐 때는 또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당내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당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도 되는 집은 같이 물리친다,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죠? 네, 저도 당연히 갔었고요. 예, 당내에서는 약간 앞쪽에 방점을 찍냐, 뒤쪽에 방점을 찍냐, 약간 논란이 있던데, 정확한 어떤 맥락으로 하신 거였나요? 결국은 당대표 중심으로 열심히 해서 같이 가야지 뭘 흔들고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저는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때인데, 서로 당신은 배신자요 아니요, 또는 나는 싸웠는데 당신은 왜 끌어내리요,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보면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때로는 여권 비판보다는 당내 갈등을 키우는데요. 그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계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이죠?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저는 이제 있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도 꾸려져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미 정책단도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강의 지방선거에 가야 될 지향점, 저희가 청년 속으로 국민 속으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공천의 큰 원칙들, 네. 우리가 일종의 우리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교육, 뭐 시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청년 비율을 확대하는 것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남는 건 당신들 네, 20만 맞습니다. 그걸 나오더라고요.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저는 뭐 70%.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기구는 아니고요. 저희는 권고기구이고 자문기구이고요. 저는 사실은 제 소신은 당심 70%의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그 결정은 최고위에서 결정을 할 텐데요. 저희가 민주당보다 책임당원, 권리당원 부분이 많을 때는 3분의 1, 적을 때는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희 당원 수가 적고 그것은 결국 당세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 출발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70% 한다니까 그 사이에 한 20만 명 당원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효과적인 당세를 더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전에 뭐 지금 이제 당심 올린다니까 막 비판하는 분들 또 당원이 100만 명이면 당심이 곧 민심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되고 사실은 그동안 여론조사가 매우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는다는 것이 예컨대 작년에 제가 방송국 출구 여론조사에서는 마이너스 4%로 진다고 나왔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근데 8.2%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로 쑥 넘는 것이 있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민주당이 여당이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때 그리고 여당이 셀 때는 절대 여론조사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50%가 되면 여론조사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여론 30% 당원 70%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시면서 결국은 지금같이 그때보다도 그때 20년 전이었는데 네. 지금은 훨씬 더 여당이 조직화되어 있고 한마디로 김원주 씨가 오늘은 경기도 서울시장 경기도 도지사 경선입니다 하면 그 말에 조직화된 개딸들이 역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그널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